네, 이번에는 이번 산불과 관련된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김진두 기상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에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상황을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은 바람이 좀 약해졌습니다. 예. 어제 밤 사이에는 바람이 워낙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초속 30m, 그러니까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고요. 예. 내륙 지역, 그러니까 속초나 강릉 지역에도 초속 10m가 넘는 아주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초속 10m도 상당한 바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지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초속 10m라면 네. 순간적인 돌풍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람이거든요. 예. 평균적인 바람이 초속 10m면 순간적인 돌풍으로는 초속 15에서 20m도 나올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초속 15m가 꾸준히 불었다면 건장한 성인도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정도의 강한 바람이 어제 새벽까지 몰아쳤습니다. 예. 특히 예. 밤 10시부터 자정까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산불이 급격히 확산이 됐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 되면서 해가 뜨면서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속 20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평지의 경우는 초속 4, 5m 정도로 바람이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예. 이 때문에 산불 진화용 헬기가 뜰 수가 있었고 집중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옥계산 산불은 20% 정도가 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자, 화재 진압. 헬기가 밤새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떴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네. 보통 이 정도의 큰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주력으로 진화하는 그 장비가 수단이 바로 헬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이동 통로가 정해져 있지가 않고 불특정하게 다수가 순식간에 비화가 되면서 확산되기 때문에 네. 즉시 대응하고 그곳에 이동할 수 있는 헬기가 가장 적절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방차도 다 동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네. 이제 진화 작업에 전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주부를 잡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일까요? 지금 현재 그 산불의 기세가 수그러들었다고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발표가 되는 일부 부분에서는 그 뒤에 잔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잔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지표와 지중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중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화재가 그에 대한 대응도 병행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헬기가 적극적으로 예. 그 방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방수하는 약재에 있어서는 그 아직까지 완벽히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잎을 소화하기 위한 방수의 물의 특성하고 또 바닥의 잔불을 제거하기 위한 물의 특성하고 다르게 됩니다. 네. 그 일부 첨가제를 투입을 해서 나무와 잎에 붙어 있게 되는 증점제를 섞게 되면 예. 그 나무와 잎에 붙어서 큰 불을 그 방지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고 예. 뿌리자마자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잔불을 그 소화하게 되는 침투제를 섞기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전문적인 장비와 전문적인 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방송에서 민관군 합동한다고 한 네네. 부분에서 정보를 서로 신속하게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의 통제를 통한 진압 대책, 그 순발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지금 이 지역 말고도 강릉 지역도 있고요. 그 옥계 지역도 있고 부산에서도 지금 두 군데가 재발화한 곳도 있고 기장에서는 또 새로 불이 난 곳도 있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이 가장 주요 원인이겠죠? 산불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메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산불이 날 수가 있죠. 불만 네. 붙으면 바로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무척 메말랐다는 거죠. 현재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예. 영남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불씨를 인해서 산불이 나는 거고 이전에 불을 껐다고 생각을 했지만 잔불이 남아 있었던 거, 숨어 있던 불이 다시 재발화돼서 부산 같은 경우 다시 불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일단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방청이 재난 대응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국지적인 부분에서의 1단계 그리고 전국적인 대책에서의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예. 네, 해당 진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여러 진압 장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그 3단계로 돌입해서 소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전에서 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최초 발화 지점은 그 전신주에서 나왔던 그 변압기로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개폐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개폐기가 전신주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인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압으로 송전되는 전기는 각각 공급되는 그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 네. 주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예.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일반 수용과 건물로 공급이 됩니다. 그 건물 내부에는 그것들을 온오프 시키는 메인 그리고 부하 차단기들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압기에 대한 폭발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지금 네네. 그게 계획이었다 이거네요. 그거를 변압기면은 좀 이렇게 드럼통 모양으로 달려 있는 거 그거? 네, 맞습니다. 그게 주상 예. 변압기인데 이게 속단하기는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변압기가 폭발하는 원인은 그 2차 측 부하 측에 있는 전선의 합선인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열이 추결이 되면 폭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그 강원도 산강 같은 경우는 수용과의 전선이 나무나 이런 것들에 걸쳐 있고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산불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하면 열이 받아서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변압기가 그 과열의 지별체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변압기가 발화원일 수도 있었겠지만 예. 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로 인해서 산불의 원인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변압기가 아니라 개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모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변압기는 전압을 낮춰주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의 전류가 오다가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전압을 낮춰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변압기인 거고요. 예. 이 지역을 보면 지금 강원도 산간 지역 같은 지역은 인가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필요한 때는 전기를 보내다가 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기를 차단하는 예. 아마 그런 장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장치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그 불티들이 이제 강한 바람을 타고 그렇죠. 산불로 강한 이어지게 된 전압, 건데. 굉장히 강한 전압이 걸려 있었을 네네. 텐데 아하. 강풍에 뒤틀리다 보니까 전선과 전선이 부딪혔거나 예. 이러면서 불씨가 텄을 가능성이 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한전에서 발표하기로는 이번 사망 고성 산불의 원인은 개폐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대응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어제 오후에 5시 30분쯤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때 좀 초기 진화 작업이 어땠는지 이것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을 하면 외관적인 부분에서 보이는 외부의 화재, 네. 표면에서 나무에서부터 발생하는 줄기에서의 수관화, 잎에서의 수관화 예. 이런 화재들에 대한 집중 대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대응도 그쪽 부분에 치르게 되는데 산불은 한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평면상 원을 그리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와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외부로 급속히 퍼지는 화재에 대응하다 보면 이 내부의 잔불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재발화에 대한 화재를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진화 인력이 화재 진압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네네. 외부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내부에 대한 재발화에 대한 보완을 또 놓치게 되는 예. 이게 반복이 되면서 면적은 계속 넓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3단계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불은 사실 초기 진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초기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그리고 산불은 특성상 복사열 그리고 비화 이게 초속 강풍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면서 예. 급속하게 불씨티가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화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네. 재발화 가능성도 궁금한데요. 부산의 해운대에서 났던 산불 같은 경우는 재발화되고 또 재발화되면서 네. 불길이 계속 어젯밤에 같이 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고성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주 불길을 잡아가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악해 가고 있지만 언제쯤 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네,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국민들께서는 일단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든 화재에 일부 안심도 하시겠지만 이에 대응하시는 분들, 소방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온 건조한 겨울 기온에서 낮은 습도가 계속 유지되면 쌓여 있는 낙엽들, 낙엽 밑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 내부가 스티로폴처럼 공기가 찬 가연물 상태가 됩니다. 예. 네. 지금 상태에서는 눈에 불이 안 보여도 그 내부에 있는 산소로 가지고 불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네. 잔불이 계속 숨어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불이 겉으로 꺼지고 연기가 나는 그런 면이라고 하더라도 표면의 살수를 통해 가지고 내부까지 침투해서 소화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작전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성 속초 진화율이 80%고 강릉 옥계도 80%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 이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대형 산불의 경우는 잔불 정리까지 완벽하게 진화를 했다, 완진을 네네. 했다라고 할 때까지 거의 한 사흘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낫긴 합니다. 왜 어제 그런가요? 바람이 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대형 산불로 변했고 또 도심 지역까지 위협을 했습니다만 네. 다행히 오늘 오전에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영서 지방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고요. 내일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는데 영서 지역에는 한 5에서 20mm 정도, 다만 영동 지역에는 5mm 정도가 내립니다. 그런데 양이 적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면을 적실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우선 크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또 일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만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때문에 습기 자체가 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잔불 정리가 주말 휴일까지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재발화 위험성은 다른 대형 산불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 식목일에 이러한 또 대형 산불이 나서 더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 4월이 원래 좀 건조한 게 심한 때죠?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될 만한 대형 산불은 다 4월에 아. 났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고성 산불을 비롯해서 네. 양양 산불 또 낙산사가 네네. 탔던 그런 산불들이 다 4월에 났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을 지나면서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지죠. 건조해진 상태에서 네. 3월 하순부터 4월까지는 봄철의 특징인 강풍이 자주 불게 됩니다.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 대형 산불이 주로 발생했던 영동지방은 양간 지풍이랑 지형적인 특성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네. 그러면서 바람도 양양 지역에서 간성 지역까지 굉장히 국지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가속 효과가 겹치면서 이 지역에 산불이 났다 하면 그 시기에 나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 대형 산불들이 이번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속초 산불은 주부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주부를 잡고 현재 이제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뭐 화재 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불이 완전히 진화되고 잔불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때까지도 어쨌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산림청에서 고성 산불의 주불은 완전히 이제 진화를 했다. 라고 그렇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런 네. 산림청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계속해서 동이 튼 이후에 헬기 45대 그리고 인력 1,800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정도의 규모의 산불과 이 정도의 진화 인력과 장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네, 그 진압 상태가 그 풀이 꺾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화재는 그 화재 이후에 네. 화재 이후에 진압 대책 이후에도 예. 예. 기록에 남겨서 백서로 들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네. 그 규모 면에서는 네. 확실히 좀 대대적으로 투입됐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급 화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낙산사 화재 이후에 훈련이나 계획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인명 피해가 적고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있지만 네. 이 면적이나 이런 대응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시청자 한 분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씨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밤사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 긴급 대피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셨다면서요? 네, 네, 네. 예,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한 밤 11시쯤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제 아파트 그 조동 쪽에 전체 아파트에 이제 대피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저는 이제 친척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가지고 네. 예.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대피소한 곳 들렸다가 이제 새벽 5시인가 6시쯤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예. 우리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지금 고르지가 않은데 혹시 그 전화 받는 지점을 그 전파가 잘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네. 최정환님 지금 그러면은 당시 네. 상황이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네.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는 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지금은. 예. 지금 그럼 주변에는 이미 그 주변에 어젯밤에 심각했던 그런 불들은 다 잡힌 상황인 건가요? 이제 저희 집 뒤 주차장 편이 이제 영랑호가 보이는 그 쪽인데요. 네. 그쪽이 이제 예. 어제 밤에는 이제 주차장 앞까지 이제 불길이 올 정도로 이제 불길이 심했었는데 아, 이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불길은 안 보이고 이제 연기만 나고 있는 상태. 예. 그 아파트 근처까지 불길이 접근했다. 그래서 대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미리 들었는데 아파트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불이 접근했나요?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걸으면 이제 닿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고 연기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 주변에 같은 주민들도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심각한 건 알았는데 예.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교동 주민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대피 명령이 떨어질 줄은 솔직히 잘 몰랐고요. 네. 어느 정도 준비는 하긴 했는데 예. 다들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원래는 타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타려고 딱 열어보니까 이제 다 주민들로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차고 이제 계단 비상구도 이제 주민들로 꽉 차고 이제 현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 도로에도 차가 엄청 많았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자, 지금 저희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뭐 통신 기지국도 파손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도 들어보니까 썩 고르지 않은 것이 아마 산불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 네. 궁금한 것이 그 대피하시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다, 괜찮아졌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이렇게 돌려보냈었는지, 뭐 그때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딱히 뭐 시청이나 뭐 이런 데서 대피 명령 뭐 해제됐다고 집에 돌아가셔도 된다 그렇게 안내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아파트 쪽으로 와 보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불 켜져 있는 집도 많고 예. 주차장도 꽉 차 있어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집으로. 그러면 대피하실 때도 뭔가 뭐 대피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그 대피 명령 방송은 있었고요. 예. 시청에서 문자도 잘 왔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제 YTN에 통화를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했었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말했지만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대피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솔직히 지금 뭐 솔직히 잘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대피 교육 상황에 받은 대한 기억도 매뉴얼이 없고.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쵸. 이제 이게 어디 대피를 하라고는 하는데 네. 어디로 정확히 뭐 어느 지역으로 예. 가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뭐 SNS나 아니면 인터넷 보고 이제 가까운 대피도 있으면 글로 찾아가고 그런 거죠. 예. 최정환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제 대피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친척이 그 병원에 있었으니까 예. 거기는 이제 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이제 친척이 글로 오라 그래가지고 간 거거든요, 병원을 잠깐.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지내다가 이제 대피소를 한번 간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피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산불이 났는데 대피 명령은 전달이 됐지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그런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새벽에 돌아와서 이제 네. 각각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이제 말을 하거나 주민들하고 말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예. 네. 그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아무래도 제가 속초에서 토박인데 한 20몇 년을 살았는데 네. 이런 큰 불 본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크게 대피를 한 것도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좀 좋게 풀려서 다행이지 진짜로 더 위험했으면 솔직히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네네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무서웠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무사히 대피하셨다가 별다른 피해 없이 돌아오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화 연결 힘들게 여러 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환 씨, 시청자 제보를 해주신 최정환 씨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큰 불이 이렇게 올 정도로 네. 상당히 어젯밤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내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조금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네. 부분 생각이 드는군요. 아, 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 그 3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면 간단한 사고나 이런 거는 이제 정부나 관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네, 이렇게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공권력이 일시에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주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일부 적극적인 구조가 아무래도 네. 힘든 상황이 됩니다. 3조라고 하는 첫 번째는 자조입니다. 자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평상시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도를 갖추고 교육을 해서 국민들 모두가 지금 산불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보를 얻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네. 사전에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권력이 오는 동안에 그 사이 기간에서의 재해를 막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제보자분을 한 여러 그 국민들께서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 네. 이후에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김진두 기자, 제가 사실 뭐 일주일 전부터 김진두 기자 리포트를 계속 봤던 게 매일같이 건조하다, 산불 조심해라 리포트를 직접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좀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산불에 대비할 수는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형 그 날씨 기상학적인 조건이 산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산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 이틀 전부터 저희들은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예. 강풍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대형 산불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어느 정도 좀 대책이 좀 있었고 네.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게 있었으면 했는데 대형 산불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제보자분도 어제 저녁 그 밤사이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중요한 게 기상적인 여건이 바뀌고 또 지질학적인 여건이 바뀌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재난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진만 해도 예. 한반도에 지진이 날 줄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네.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은 산에서 나는 불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산에서 나는 불이 우리까지 도시에 사는 도심까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항 산불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도심까지 위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더 잦아질 겁니다. 더 건조해지고 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도시까지 산불이 올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그렇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만일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어느 지역에 대피소가 있고 네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에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이 터진 뒤에는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 사전에 주민들에게 대피소나 이런 재난에 대한 상황들을 미리 알리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지금 이 산불은 뭐 진화하는데 최대한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진화 작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걸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산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또 그 국지적인 대응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최선두에서 그 불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진압을 펼쳤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파트로 나뉘어서 갈려서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수많은 그 정보들이 쌓이고 또 그에 대한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TF 태스크포스를 통한 그래서 정보를 집중하고 그걸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일시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각 현장마다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네,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할 하고 필요가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소마다 예. 전문가가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양부나 청와대, 산림청, 경찰, 소방, 강원도와 속초시까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아마 총 동원이 됐을 텐데 네. 혹시 그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진행되면서 이것만은 빠뜨리지 말아라, 이것만은 꼭 체크해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체에 우리가 나무와 숲을만 생각하는 것 이외에 네. 여러 가지 피해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곳은 그 주택가구 밑에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풍력 발전소라든지 예. 그리고 그 산중에 있는 고압 전선 케이블 그리고 특히 문화재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소실된 이후에 대한 부분이라도 또 보완하고 또 점검할 부분을 찾아서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뭐 80% 이상 주부를 잡았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날이 밝았으니까 피해를 집계를 해보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산불 잡아야 됩니다. 예. 주부는 잡았습니다만 이제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잔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피해 상황이 나타나겠죠. 네.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밤 사이에 예상했을 때는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예. 그런 우려보다는 인명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설물 피해는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더 지금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게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산불이 이 강원도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산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종을 좀 바꾼다거나 예. 아니면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예. 이번에 산불이 난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으면 이 산불 원인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들, 산불이 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수정에 따라서도 산불의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아무래도 화력수 같은 경우 물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불이 붙어서 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방화림이라고 해서 네. 불을 막는 데는 화력수종들을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식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 강원도 지역에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소나무 침엽수림, 류들이 예. 많거든요. 침엽술이 많은데 네네. 그거는 굉장히 불에 잘 탑니다. 그다음에 식생적으로도 굉장히 이쪽에는 좀 약한 부분이 많은 거죠. 예. 자, 이 지역 뭐 국가 재난 사태가 이제 선포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아마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는 좀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국가 재난 사태가 만약 선포가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국가 재난 상태가 선포가 되면 일단 그 지역에 대한 그 인적 물적 지원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재난 지역에서는 예산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는 원칙을 벗어나서 예. 선 집행 그리고 후 그 결제하는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재난 본부장의 판단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 즉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에 따른 부분도 SOP 대응 작전 절차가 매뉴얼마다 모든 상황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재난이라는 게 역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또 재난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재난은 그 특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신의 폭과 운용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이게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 유기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두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